가려워서 연고를 발랐는데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피부과를 갔더니 처방은 보습제였죠. 그런데 몇 주 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 가려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췌장암, 백혈병, 신장병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몇 주째 같은 자리가 속에서부터 근질근질 하시나요? 밤마다 미치도록 가려우신가요? 혹시 지금 그 가려움이 생명을 살리려는 몸의 신호라면 어떠신가요? 오늘은 가려움 하나로 밝혀진 6가지 무서운 질병의 실체를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등, 두피,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안쪽, 손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가려운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췌장암, 백혈병, 간질환, 림프종, 당뇨병, 신경계 질환의 시작이었다면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느 부위의 가려움은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지, 어떤 증상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큰 병을 어떻게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지까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말 대신 가려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작고 사소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을 살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기회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암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바로 그 증상 하나로 생명을 건지게 된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끝은 상상도 못한 곳에서 밝혀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79세 정수택 어르신이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농사짓고 사신다는 분이었죠. 어르신이 꺼낸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등이 미친 듯이 가렵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발진도 없었고 물린 자국도 없었고 작은 상처 하나 없었죠. 그저 본인이 말하길 등 가운데가 안에서부터 간지럽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건조증이거나 침구 알레르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께선 매트리스도 바꿔보고 비누도 저자극으로 바꾸고 심지어 아들이 사준 고가의 샤워 필터까지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 가려움이 꼭 밤에만 심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미치도록 가려워서 벽에 등을 비비고 나무 막대기로 긁고 그러다 결국은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서 등에 물을 뿌렸다고 하셨어요. 등이 가려워서 병원을 찾은 게 처음이신가 물었더니 2달 전 동네 피부과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보습제만 주었고 가려움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입맛이 없어졌고 소화가 안 되고 아침마다 눈이 누렇게 보이기 시작하자 가족들이 급히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부는 멀쩡한데 안에서부터 가렵고 소화불량과 황달까지 동반된다면 의심해야 할 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의뢰했고 담관이 막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CT 검사를 추가했을 때 췌장 머리 부분에 2.3cm의 종양이 확인됐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 전이는 없었죠. 어르신은 등이 가려워서 병원 왔다가 설마 췌장암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췌장암은 그런 식으로 몸 밖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은 뱃속 깊숙이 숨어 있어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덩어리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 담즙이 몸 안에 고이게 되면 피부로 흘러가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특히 등 윗부분, 견갑골 사이에는 신경이 몰려 있어 그 자극이 깊고 미치는 듯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곧 수술을 받으셨고 종양을 제거한 뒤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작 2달 뒤
그토록 괴롭던 등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이 간지러워서 살았다니까요. 이 말이 우습지만 진심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려움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소해 보이는 증상 하나가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이제부터 이어질 5가지 신호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가려운 부위는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놀라운 곳이에요.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다들 무좀이나 발 각질 정도로 여기고 넘기시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병을 조기에 알아차린 어르신이 계십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텃밭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74세 윤미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발바닥이 너무 간지러워요. 무좀인 줄 알고 약을 발랐는데요. 점점 더 심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좀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이미 약국에서 무좀 연고, 보습제, 심지어 천연 민간요법까지 다 해보셨더라고요. 소금물과 식초 조격, 알로에 바르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고 특이하게도 가려운 부위는 딱 발바닥이었습니다. 그것도 발가락 끝에서부터 중앙아치 부분까지 손바닥만한 크기로 딱 정해져 있었죠. 밤이면 더 심해져서 잠을 자다가 이불 속에서 발을 긁기도 하고 발바닥을 벽에 비비다가 결국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미친 듯이 간지러운데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다는 말이 어르신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피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각질도 거의 없고 진물이나 피부병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보통 무좀이라면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거나 발톱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이분은 피부가 너무도 말끔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나타난 소화불량, 피로감, 눈 흰자 노래짐. 그래서 저는 간 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조금 놀라셨죠. 발바닥 간지러워서 왔는데 간을 본다고요? 하지만 피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복부 초음파에서 간 지방 침착과 담도 정체 소견이 확인됐고 결국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과 담도 협착 초기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왜 발바닥이 간지러웠을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담즙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데 담도라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간이 약해지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그게 피를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신경이 많은 부위, 특히 발바닥, 손바닥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 속에서부터 미치는 듯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피부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부터 긁고 싶은 가려움이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거죠. 치료는 약물요법과 식습관 교정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고 물 섭취 늘리고 간을 쉬게 하는 간보호제와 함께 담즙 배출을 돕는 약을 처방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어르신은 다시 내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며칠은 발바닥이 간지럽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나아지는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어르신이 다시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발바닥이 간지러우면 무조건 무좀이나 신발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가려움이 간에서 날아온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 전 이런 작은 징후들이 더 중요합니다. 저요. 이제는 어디가 가려우면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게 몸이 말을 걸어 신호를 주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참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의 간질거림이 평범한 증상 같지만 실제로는 간질환의 신호였던 거죠. 혹시 지금 발바닥이 근질근질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부터 미치는 듯한 가려움이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사례를 듣고 나랑 비슷한데 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과 발바닥,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머리카락 사이입니다. 머리가 간지럽다고 백혈병일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머리카락 사이가 속에서부터 간지럽다고 하면 대부분은 샴푸 문제, 비듬 혹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만난 어르신의 경우 그 가려움이 뜻밖의 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홍창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네요. 그런데 그 말 끝에 무심하게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참 선생님, 이상하게 머리가 계속 간지럽네요. 비듬도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때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겨울이어서 공기가 건조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계절이니까 샴푸를 바꿔보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어지럼증과 피로감, 잇몸 출혈까지 동반되어 있었죠. 제가 이상하다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진료 중에 머리를 계속 긁고 계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진짜 미치겠어요. 그냥 가려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부터 뭐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진행했죠.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진료실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 그리고 혈소판은 급격히 감소되어 있었고 빈혈 수치도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혈액종양 내과로 의뢰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냥 좀 간지러워서 샴푸를 바꾸려 했을 뿐인데 백혈병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백혈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무기력, 잇몸 출혈, 멍, 그리고 이유 없는 두피 가려움입니다. 왜 두피일까요? 백혈병은 혈액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흔들리면 피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두피는 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특히 이분처럼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근질근질한 느낌이 드는 경우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전신적인 혈액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치료는 빠르게 시작됐고 운 좋게도 조기 발견이라 완치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 후 회복 중이시고 두피 가려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몸은 정말 신기하네요. 살려달라고 머리부터 그렇게 가려워진 거였나 봐요. 두피 가려움에서 백혈병을 진단한 그날 이후로 저는 가려움이라는 증상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다면 그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이렇게 머릿속이 가렵고 그 가려움이 점점 전신 증상으로 번져간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백혈병처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 두피 가려움이라는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려움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신호일 줄 몰랐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은 3가지 신호 이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4번째는 종아리가 가려운 증상입니다. 이 부위도 처음엔 단순한 혈관 문제로 보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그런 병이 숨어 있어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그 정체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76세 이기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부인은 돌아가신 지 3년째, 자식들도 외국에 있어 가끔 안부 전화만 오가는 삶이었죠.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아리 앞쪽이 계속 간지러워서 밤잠을 못 자요. 계속 그 자리를 긁게 되고 딱지가 잡혔다 떨어지길 반복합니다. 저는 그 자리부터 봤어요. 왼쪽 정강이 앞쪽에 손바닥 넓이 정도 되는 부위가 붉게 부어 있었고 겉보기엔 단순한 습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긁은 자국은 많은데 진물이 없고 피부층이 두꺼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녁만 되면 가려워진다는 것. 하루 중 낮에는 괜찮은데
잠자리에 누우면 미친 듯이 가려워졌고 결국 잠을 통째로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죠. 어르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가려움이 다리에서 시작해서 요즘은 몸 전체가 나른하고 식욕도 없어요. 밤에 땀이 자꾸 나기도 하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림프계 이상일 수도 있다. 바로 림프종이었어요. 림프종은 백혈병과 비슷하지만 혈액이 아닌 림프계에 생기는 암입니다. 면역세포가 모인 곳에 종양이 생기고 그게 점차 몸 안의 염증 반응과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죠. 특히 종아리, 허벅지 앞쪽, 겨드랑이 주변 등 림프 흐름이 복잡하게 모이는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께는 피검사와 함께 초음파, CT 검사를 권유했고 결국 왼쪽 사타구니 림프절에 2cm 가까운 결절이 확인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비오지킨 림프종이었습니다. 진단을 듣고 난 어르신은 다리가 간지러워서 병원을 찾았는데 암이라고 하니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는 말이 많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담담하게 수술과 항암 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은 치료 후 경과 관찰 중이고 무엇보다 더 이상 그 미칠 듯한 가려움에 시달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례는 가려움과 체중 감소 그리고 식욕 저하와 밤에 땀이 나는 증상. 이 네 가지가 함께 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요즘 종아리가 이유 없이 간지러운데 하셨던 분 계신가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5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림프종처럼 몸 안쪽 장기 이상이 피부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민감한 부위에서 시작됐습니다. 허벅지 안쪽 속옷에 자주 닿는 그 부위가 묘하게 저리고 간질간질하고 심지어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 증상이었죠. 66세 송희숙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생활하시는 분이었고 시골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허벅지 안쪽이 계속 간질간질해요. 처음엔 그냥 땀띠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너무 불쾌하고 옷이 닿는 것도 싫어요. 이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땀띠 연고도 써보고 파우더도 발라보고 속옷도 바꿔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죠. 제가 그 부위를 살펴보니 붉은 발진도 없고 긁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피부는 살짝 거칠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자꾸 마르고 요즘 화장실도 부쩍 자주 가요. 식당 일하면서 자꾸 어질어질해서 사탕을 입에 물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말초 신경 이상과 잦은 소변 그리고 갈증과 저혈당 증상. 이 네 가지 증상에서 의심이 되는 질병이 있었죠. 저는 바로 혈당 검사를 진행했고 공복 혈당은 136, 당화 혈색소는 6.4였죠. 정상과 당뇨병 사이 공복 혈당 장애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당 성분이 말초 신경을 손상시키는 병이에요. 특히 허벅지 안쪽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신경과 땀샘이 집중된 부위의 가려움과 감각 이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죠. 어르신은 당뇨라는 말에 당황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당뇨로 넘어간 건 아니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평생 약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습관 교정, 식단 관리, 혈당 기록지 작성까지.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은 조금씩 안정됐고 무엇보다 허벅지 가려움이 요즘은 아예 없어졌어요. 어르신은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 그냥 땀 띠려니 하고 넘겼으면 아마 지금쯤 본격적인 당뇨가 됐을지도 모르죠.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살겠더라고요. 이 사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장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고음일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허벅지 안쪽의 가려움처럼 피부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간질간질한 느낌만 남는 경우는 생각보다 더 많은 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셨지만 놓쳤다면 몇 달 사이에 완전한 당뇨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신호들 중 여러분께 해당되는 신체 부위가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내 몸도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6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많이 놓치는 부위 손목입니다. 피부과에도 가보고 연고도 써보셨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가려움의 원인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72세 손정식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버스 정비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손목이 참 희한하게 간지러워요. 표시는 하나도 없는데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딱 이 부분만요. 손바닥 크기만 한 부위를 가리키며 민망해 하시듯 말씀하셨죠. 저는 피부를 봤습니다. 뽀얗고 깨끗했지만 손톱 자국이 줄처럼 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긁고 또 긁으셨던 모양이었죠. 혹시 최근 들어 몸이 더 잘 붓거나 피로감이 더 심하거나 소변에 거품이 낀다든가 그런 증상 없으셨어요? 제 질문에 어르신은 아, 맞아요. 요즘 발이 잘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요. 소변도 옛날 같지 않고 뭔가 묽은 거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강한 의심을 갖고 신장 기능 검사와 소변 담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정확한 병명은 만성 신장 질환 2단계로 고혈압성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신장이 아직 망가진 건 아니지만 이미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경고 단계입니다. 고혈압성 신장 질환은 쉽게 말해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콩팥 속 실핏줄이 망가지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 병이죠. 사실 신장은 말이 없는 장기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울지도 않고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망가지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손목 가려운 걸로 신장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내 몸이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였네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로는 염분 줄이고 혈압 관리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손목 가려움도 완전히 사라졌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이분의 사례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손목 피부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오래 간다면 그게 신장이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피부 이상 증상은 결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가려움 증상과 그 뒤에 숨어있던 병들을 살펴봤습니다. 등이 가려운 췌장암,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간질환, 두피가 미치도록 가려운 백혈병, 종아리가 저릿하게 가려운 림프종, 허벅지 안쪽 가려운 당뇨병, 손목이 간질간질한 신장질환. 아무리 봐도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 간지럽다. 이게 반복된다면 그냥 연고 하나 바르고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이 6가지 중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점검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밤에만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이 있고 입이 자주 마르거나 소변이 달라지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계속되고 가려운 부위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몸속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단순히 간지럽다가 아니라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말 대신 가려움으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그 작고 사소한 불편함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져낸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요즘 이상하게 가려운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당신을 살리려는 몸의 마지막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작은 실마리이자 다시 건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의 이상 신호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오늘 이 영상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지켜가요. 감사합니다.